심리학의 역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의 정신분석 이론은 뭐랄까 20세기를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대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서 심리치료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혁명가 칼 로저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0세기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프로이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칼 로저스죠.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1982년에 실제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은 프로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칼 로저스였어요. 네, 맞아요. 로저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칼 로저스가 대체 어떻게 심리학의 거인, 프로이트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1982년에 미국하고 캐나다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칼 로저스가 단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 1위로 뽑혔습니다. 프로이트는 3위였고요. 이게 그냥 대중 인기도 조사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이 이 사람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인정한 거니까 그 의미가 정말 엄청나죠.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대체 로저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기존 심리학의 틀을 깨는 이런 반항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저스는 1902년에 아주 독실하고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20살 때 중국에서 열린 기독교 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주입하는 교리보다 내가 직접 겪는 경험이 진실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 말이 그의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로저스는 초기에 환자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아주 딱딱한 프로이트식 접근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동료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를 만나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러는 그냥 내담자와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관계를 맺었거든요. 바로 이 경험이 로저스가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자, 이제 로저스 이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한 사람의 잠재력을 믿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태도를 말해요. 이건 내담자의 숨겨진 문제를 막 파헤치려는 프로이트식 접근법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로저스는 성장의 열쇠가 분석이 아니라 수용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리적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로저스는 그 원인이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된 무의식이 아니라고 봤어요. 바로 불일치. 그러니까 진짜 나, 현실의 나와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에서 온다고 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한쪽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내가 있고 다른 쪽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로저스식 치료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를 파헤쳐서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치료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더 진실한 자기 자신, 즉 더 일치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죠.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저스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건 어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고 현재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창의적인 사람이죠.
이건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삶의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인용구처럼 말이죠. 이 좋은 삶의 과정은 마음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존재할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로저스의 영향력은 상담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가능성을 믿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마치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40년대에 심리치료 책으로 시작해서 60년대에는 교육 분야로, 그리고 80년대에는 심지어 냉전 시대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워크숍까지 열게 됩니다. 그의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 확장성을 가졌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법은 교육, 육아, 비폭력 대화, 심지어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론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문화 간의 갈등 해결이나 정치, 평화회담에서도 그의 원칙이 쓰였고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많은 분야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핵심은 결국 당신 자신이 될 용기입니다. 결국 로저스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줄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판단 없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